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중복 청약 금지에 공모주 펀드가 답이라는 신문 기사 내용이 많은데요. 정말 과연 그럴지 공모주 직접 투자의 수익률과 공모주 펀드 수익률을 비교해보고 어떤 투자 방법이 더 좋을지 고민해보는 영상입니다. 공모주 펀드의 인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2021년 6월 18일 기준으로 공모주 펀드는 137개, 설정액은 6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올해만 공모주 펀드로 순자금이 3조 6천억 원이 모집돼서 같은 기간 국내형 주식 펀드에서 1조 원이 유출된 것과 비교하면 공모주로는 돈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18일 아시아경제 기사에 따르면 공모주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3%라고 밝혔는데요. 공모주 펀드 중에 하나인 하이힐드 펀드의 설정액 추이 또한 연초 이후에 무려 1조 원의 돈이 몰렸죠. 왜 이렇게 공모주 펀드로 돈이 몰리는 걸까 고민해보면 바로 중복 청약에 그 해답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6월 20일 이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복 청약을 금지하도록 하면서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중복 청약이 금지되면서 공모주 직접 투자의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모주 펀드에 돈을 넣는다는 기사 내용이 6월 20일 전후로 쏟아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간접 투자인 공모주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직접 투자 대비해서는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최근 공모주 직접 청약의 매력도가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중복 청약이 금지되기 때문에 배정 수량이 적어질 것이라는 점과 두 번째, 증권사들이 일제히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높임으로 인해서 청약 시에 번거로움과 함께 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단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공모주 전체 배정 물량 중에 일반 투자자에게는 보통의 경우 25%가 배정되는데요. 경쟁률은 점점 높아지는데 배정이 작아지자 직접 투자로의 매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공모주 펀드라고 불리는 간접 투자 방식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먼저 아주 소액으로도 펀드에는 가입할 수 있고 이 소액으로도 대형주 공모에 참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모주 펀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펀드 종류에 따라서는 공모주의 배정 시 우선 배정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물량 확보 측면에서도 공모주 펀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공모주 펀드라고 한 이름으로 불려도 각 펀드마다 상품별로 보유자산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공모주 펀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이힐드 펀드, 코스닥 벤처 펀드, 그리고 일반 공모주 펀드가 그것입니다. 각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하이힐드 펀드의 경우에는 전체 자산 중에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그 중에서도 45%만큼을 트리플 B 이하인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며 나머지 40%를 운용사별로 전략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나머지 40%를 현금 혹은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하이힐드 펀드에는 전체 공모주의 5%를 우선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하이힐드 펀드에 가입하면 공모주 투자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벤처 공모주 펀드의 경우에는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코스닥 기업에 투자해야 코스닥 벤처 펀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50% 중에서 공모주에 참여하는 펀드가 바로 코스닥 벤처 펀드 공모주인데 공모주가 코스닥에 상장할 때는 30%만큼을 코스닥 벤처 펀드에 우선 배정해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모주 펀드의 경우에는 앞선 두 펀드에 비해서 우선 배정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운용 전략이 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넣어놓은 다음에 공모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공모주의 수익을 노리는 것이 일반 공모주 펀드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펀드 중에서 저는 공모주 투자의 성격에 가장 가까운 것은 하이힐드 펀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모주 투자라는 것이 단기간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예금에 넣어두기보다는 예금이자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성격이 강한데요. 코스닥 벤처 펀드의 경우에는 50% 이상 코스닥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흐름, 주식시장의 시황에 따라서 펀드의 수익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한 코스닥 벤처 펀드의 우선 배정 혜택은 코스닥에 상장되는 기업에만 따르는데 이럴 경우 하반기에 대여인 카카오뱅크,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는 공모주의 경우에는 우선 배정 혜택이 없다는 점이 큰 단점으로 뽑힙니다.
또한 일반 공모주 펀드의 경우에는 먼저 우선 배정 혜택이 없기 때문에 공모주 펀드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꼴이고, 펀드별로 운영 전략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펀드별로 어떤 운용 전략을 세워놓는지 편입 자산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코스피에 상장하든 코스닥에 상장하든 5%를 우선 배정하는 하이일드 펀드가 공모주 펀드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하이일드 펀드 역시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해야 하는데, 채권은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금리 변화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이일드 펀드의 수익률 역시 공모주 투자 이외의 채권 투자의 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모주 투자 성격에 가장 가깝고 혜택이 많은 하이힐드 펀드에는 어떤 상품이 있고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6월 17일 한국금융신문 기사에 따르면 중복 청약 금지의 어깨편 공모주 펀드라는 기사에서 제시된 표에서 연초 이후에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는 KTB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KTB 블록딜 공모주 하이힐드 증권 투자 신탁이었는데요. 공모주 펀드에는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130개가 넘는 펀드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초 이후에 가장 큰 금액이 유입된 KTB 블록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뒤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해당 펀드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건 유입 금액이 가장 컸을 뿐이고, 저는 해당 상품으로부터 어떠한 광고도 받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KTB 블록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의 경우에는 7월 5일 기준으로 펀드 규모는 약 6,500억 원에 달하며 S클래스를 선택할 경우에 보수율은 0.74%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수익률을 살펴보면 7월 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개월 수익률 0.42%, 3개월 1.48%, 6개월 2.48%, 1년 9.68%였습니다. 이를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제가 직접 투자했던 김파고의 공모주 직접 투자 수익률과 비교를 해볼 경우, 저 김파고는 1개월 수익률 0.49%, 3개월 1.09%, 6개월 4.29%, 1년 9.67%의 수익을 공모주 투자를 통해서 얻었는데요. 이러한 수익 계산은 제가 공모주 청약을 위해 운영한 전체 자금을 분모로 삼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각각 공모주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결국 직접 투자의 수익률과 공모주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모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펀드가 공모주 펀드 전체를 대표한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 벤처펀드 공모주의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펀드의 50% 이상을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코스닥 벤처펀드 공모주의 경우에는 하이힐드 공모주 펀드보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주에 직접 투자한 수익률과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데요. 만약 직접 투자로 공모주 펀드의 수익률을 크게 앞지를 수 없다면 굳이 매번 번거로운 청약 과정을 거치면서 청약을 하고 매도를 하고 해당 자금을 다시 CMA로 넣어두는 직접 청약의 매력도가 낮아지고 공모주 펀드의 이점이 부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2021년 하반기부터는 증복 청약이 금지되고 새롭게 청약 수수료를 신설하는 증권사들까지 많아지면서 직접 청약의 매력도가 점점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공모주에 직접 청약하기보다 공모주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번거로움은 줄이면서 수익률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 대목입니다. 다만 공모주 펀드에 가입할 때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여러가지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펀드라고 해도 펀드의 클래스에 따라서 보수율이 매우 다릅니다. 일례로 앞서 설명드린 KTB 블록딜 공모주 펀드의 경우에도 클래스에 따라서 수많은 펀드의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이 클래스라는 건 보통 판매 수수료를 설치할 때는 A라는 클래스가, 후치하는 경우에는 C 클래스가 붙게 되면 판매 경로가 온라인인 경우에는 뒤에 E자가 붙고 펀드 슈퍼마켓에서 파는 경우에는 S자가 붙습니다. 펀드의 종류는 한 펀드에도 A부터 SP까지 14개 이상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특정한 조건, 즉 고액자산가의 경우에는 최초 납입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거나 W 혹은 P의 경우에는 종합자산관리계좌 혹은 연금저축계좌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를 이용할 경우에는 A 클래스, AE 클래스, C 클래스, CE 클래스, S 클래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하시거나 ISA 계좌가 있다면 이를 이용해서 더 저렴한 보수로 펀드를 선택할 수 있겠죠. 앞서 설명드린 KTB 블록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의 경우에는 이 5가지의 클래스만 비교해 보았을 때는 펀드 슈퍼마켓에서 가입할 수 있는 S클래스가 총 비용을 고려했을 때 A, E 클래스, C 클래스 또는 A, C 클래스에 대비해서 가장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펀드를 가입할 때는 환매 수수료와 환매 방법 역시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주식과 다르게 펀드의 경우에는 당연히 환매 수수료가 존재하고 현금성도 직접 투자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KTB 블록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의 경우에는 가입한 뒤 90일 이내에 펀드를 환매하게 되면 이익금의 70%를 환매 수수료로 내야 하며, 또한 환매를 신청한다고 해서 주식처럼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환매 시점에 따라서 17시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4영업일 뒤에 지급이 되고 17시 경과 후에는 5영업일 이후에 환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성이 직접 투자에 대비해서는 떨어집니다. 또한 공모주 펀드들은 이름만 공모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 각 펀드마다 매우 상이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명에 예시를 든 KTB 블록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의 경우에는 공모주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블록딜에 참여해서 추가적인 알파를 수익화하는 블록딜 투자 전략도 세우고 있죠. 이처럼 이름만 공모주라고 해서 모든 펀드가 이름만 공모주라고 해서 각 펀드의 전략이 같지 않기 때문에 펀드별로 어떤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중에서 현재 소프트 클로징, 즉 더 이상 가입을 받지 않는 펀드를 제외하고 남은 펀드 중에 어떤 펀드가 가장 좋을까요? 저는 사실 공모주의 직접 투자 수익률이 펀드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펀드들을 비교해보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오늘 결과가 사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중에 어떤 펀드가 좋을지는 좀 더 꼼꼼히 따져봐서 내일 다시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ST바이오 센서만 공모주 청약 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자들이 여유가 있는데요. 이 여유가 있을 때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어떤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가 좋을지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홍보 하나만 하고 갈게요. 저의 첫 신간인 주식유치원에서 배우는 주식투자 기초 수업이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주식 투자에 대해서 내가 주린이지만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해당 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를 비교 분석하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